정치권 지지율 변화 촉각, 윤석열 부진은 파리때 탓인가? 자, 먼저요, 여야 대권 주자들 지지율부터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자, 지금 정치권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워요. 자, 네. 이 부분들 여야 대권 주자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좀 끼쳤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이 전부 고발 사주 의혹에서 비롯된 이런 논란들인 건데 이 고발 사주 의혹이랑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입건된 그 이튿날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표를 보게 되시면 이 윤석열 후보 이 고발사주 의혹에도 27.1%로 1위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6.4%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2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강 구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은 3주 전이랑 비교를 하면 3.3%포인트 내려가긴 했지만 이재명 지사 역시 1.3%포인트 떨어져서 이 두 사람 역시나 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이 무야홍 홍준표 후보인 건데요. 네. 홍준표 후보의 18.1%입니다. 이 3위이긴 한데 3주 전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이 3주 전에는 7%였었는데 무려 11%가 올라서 18%가 넘는 지지를 지금 얻은 건데요. 상승세가 가장 세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더블이 넘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이 상승률 20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지를 했다고 하는데 야권 후보만 두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윤 총장이 53.5%, 이 홍준표 후보가 34.9%라서 여전히 역선택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윤지영 기자. 이 윤석열 후보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주하고 비교해서 3.3%포인트 하락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추세가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조금 요즘에 좀 하락하는 추세예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저희 프레스룸에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이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선후 포럼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 최근 지지율 부진 혹은 이 정체를 빚고 있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전에 설치던 사람들이 캠프에 다 들어와 있다라면서 이 파리떼에 둘러싸여서 5개월간 헤맨 게 윤석열의 오늘의 현주소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설치다, 파리떼 굉장히 강경한 표현들도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15년 전 사람들, 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와 있는 친이계 또 친박계 의원들을 저격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럽게 당에 들어가서 본인 스스로도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표님, 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제 15년 전 일까지 꺼내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를 얘기해요. 지금 캠프 상황이 어떻다고 본인은 진단을 하는 걸까요? 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말 정치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 지금 윤석열 캠프 새로운 인물이 별로 없잖아요. 15년 전이면 언제예요?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치열하게 싸울 때예요. 그때부터 친박, 친이계가 갈라서 가지고 탄핵 때까지 싸워가지고 결국은 둘 다 지금 감옥 있잖아요. 그 원조들을 지금도 윤 캠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인물, 노무현도 좋고 김대중 때 인물도 있고 좀 다른 인물도 좀 다채롭게 해야 되는데 왜 이명박, 박근혜 측 인물들, 부시대 인물을 자꾸 쓰냐. 그러다 보니까 탄핵의 강을 못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핵심을 지적했다고 봐요. 새로운 캠프는 새로운 인물을 좀 참신한 인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다. 또 하나 지적한 건 뭐냐면은 당 입당을 국민의힘을 너무 서둘렀다. 그 얘기잖아요. 네.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도 내부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고발 사주 의혹 제일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여당보다도 오히려 홍준표 후보잖아요. 사퇴하라고 그러잖아요. 유승민 후보는 사과하라고 하고 지금 본인은 아니라는데 사퇴하라 사과하라 그러는 거 제일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내부 공격이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선거에서는 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선거판에 자꾸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에 들고 저 편 들고 하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좀 참신한 면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너무 빨리 들어왔다. 그래서 당 내에서 저 공격받는 부분
그리고 참신하지 못한 캠프 두 개를 지적했는데 저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고 올바른 지적이고 윤석열 캠프는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할 게 뭐 있는가. 지금 이제 선거 출발이거든요.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지금 윤 대표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꿰뚫어보는 지적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짧게 동의하세요? 아니면 뭐 다른 저도 의견?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 보수 세력들은 지난번 탄핵과 대통령 파면 때문에 사실 개밀 위기까지 갔잖아요. 그렇다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보수 혁신을 이뤄야 되는데 보수 혁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선의 재정립도 있지만 그 못지않은 것이 인적 쇄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 지금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과거 사실 국정농단 때의 주역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저는 뭐 상당 부분 합리적이고 올바른 지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제 안동 지역을 찾았는데 그런데 김은미 기자 여기서 네.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경북 안동 보수 지지층이 상당히 두터운 그런 곳인 건데 이 안동에 가서 윤석열 후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본 사람도 아니고 결국 모든 게 저한테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럴수록에 맞으면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저한테는 이런 공작과 모략이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주변에서 윤석열을 정말 환호를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분위기에 탔는지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강철처럼 이 중상 모략 공작에 더 큰 힘이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마치 아이돌 연예인이 할 법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그만큼 현장 분위기가 정말 아이돌 이 팬 사인회를 할 만한 정말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안동이란 지역 보수 지지가 강한 곳이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동은 사실 여권의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 민주당의 그 순회 경선,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 TK에서 과반 지지를 획득한 곳이기도 한 건데 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지사의 고향인 이 안동을 찾아서 꼭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심정적으로 또 어필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요. 또 민주당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 경선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 사퇴를 선언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세균 후보 이제 결국 이 지지율의 벽을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세균 후보의 중도 포기 선언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함께 뛰던 동료들께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세균 후보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백의 종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선거 때가 되면 여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죠.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네. 이 결국 이 지지율 때문인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이 사실 지난 주말이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국민선거인단 정말 64만 명 규모의 국민선거인단 일반 당원의 이 투표 결과까지 반영이 된 그런 결과가 이 나왔었는데 그 결과 이 정세균 후보 누적 득표율이
4.27% 이 4위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3위가 이 추미애 전 장관인 건데 추미애 전은 11.35%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정세균 후보보다 훨씬 늦게 출마 선언을 하고 이 조직 규모도 이 정세균 후보보다 이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큰 격차로 이 4위로 이 내려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세균 후보 이 중도 포기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이 정세균 전 대표가 갖고 있던 이 표심 탐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세균 후보의 중도 포기 선언에 가장 좀 애가 다른 사람은 이 1위, 2위 주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재명 지사, 정세균 후보는 내가 당대표 할 때 모셨던 분이다. 나도 정세균 식구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의 사퇴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이 참 먹먹했다. 얼마나 이 고뇌를 했을지 이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이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이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는 이 미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난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이 원팀이 돼서 누가 되든지 간에 본선에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을 돕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차 교수님, 예. 이제 추석 지나면 호남 경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전북 지역은 이 정세균 전 총리의 홈그라운드란 말이죠. 맞습니다. 자, 이 정 전 총리의 사퇴 어떤 변수가 영향이 있을까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서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이 본인이 최소한 한 3등 정도를 할 거라고 봤는데 4등으로 확 쳐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명예로운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정세균 전 총리의 그러니까 지금 사퇴로 인해서 판세의 변화가 올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물론 지금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의원수를 따지면 지금 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지금 이재명, 이낙연 의원 못지않게 많은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표로 나타나는 것이 한 4%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 정도, 4%에서 플러스 알파 해봐야 얼만큼 더 될 것이냐. 이 표가 그렇게 지금 판세가 지금 표차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고 해서 판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올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의 표심이 그러면 이 지금 호남 주자가 2명 중에 1명으로 됐기 때문에 네. 그럼 이낙연 대표에게 아주 유리할 것이냐? 꼭 그렇지만 또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호남의 그동안의 그 투표 이 행태가 소위 말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과연 이길 후보가 누굴까를 냉정하게 따지는 그러한 그 양태를 보여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크게 미칠 변수는 적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호남 표가 한 20만 표 정도 돼요. 지금 네. 차 교수님은 판세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셨는데 윤 대표님도 혹시 그렇게 보세요? 저는 정세균 예비후보 사퇴는 예비후보 할 때보다 사퇴에서 오히려 영향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때까지 누적된 게 51.4%거든요. 네. 1.4%만 끌어내리면 과반 결선을 이하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반수. 그런데 정세균 후보가 여야를 막론하고 발이 제일 넓습니다. 누구도 이 안면 있는 사람이 많고 많이 도와주고 친노 친문 다 가까워요. 캠프 국회의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지지 선언을 안 해도 정세균 캠프에 있던 의원이 특정 후보한테 좀 가면 자동적으로 지지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낙연 후보 쪽으로 좀 정세균 캠프에서 우르르 간다. 그러면은 호남 단일화가 되면서 호남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막판에 결선까지 하면서 아주 큰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있을 때보다 물러나서 오히려 영향력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